졸리면 그냥 자는 스타일이어서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잔 것 같고, 순공 시간은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했기 때문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더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뭐 아침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밤에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졸음을 잘 참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제 친구들을 봐도 어떤 친구는 아예 밤을 새우고 와서 공부를 새벽에 열심히 한 친구도 있고 아예 아침에 열심히 한 친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면은 조느라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못해도 5시간은 자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수능이 점점 가까워지고 한 10월, 11월 되면은 컨디션 조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때는 자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수능 국어 시간에 머리가 깨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패턴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고 순공 시간은 저도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끝나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집에서는 쉬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5-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밤 1시에서 1시 반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등교가 7시 50분까지 등교였기 때문에 적어도 7시에는 일어났어야 해서 최소한 1시에서 1시 반에는 자려고 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주 정석적인 건데 사실 저는 수면 시간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필이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마수에 빠져서 새벽 4시에 잤고요. 그리고 아침 7시 50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자마자 자습 시간부터 자기 시작해서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점심에 공부를 좀 하고 야자 시간을 또 잤습니다. 물론 제가 3년 동안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휴대폰과 이런 거와 단절된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 시간을 관리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많이 들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근데 3학년 1학기 이때 수능 준비하기 직전까지고 사실 수능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는 저도 좀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맞아요.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래도 그 국어 모의고사 시작하는 그런 시간 있죠. 그런 시간 정도에는 일어나서 공부를 하지 않았나. 대신 그때는 그러고 나서 딱 그 4시 32분에 딱 끝나잖아요. 저희 그 맞아요. 제2외국어 안 하면 그때부터 잤습니다. 10시까지. 잠이 원래 많은 스타일이면 잠을 그렇게 하고 대신 나머지 시간을 충실하게 다른 짓 안 하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잠이 많은 분이라면 굳이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준비할 때는 목표를 하루에 10시간으로 잡고 짜투리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공부 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마감한 후에는 하루 순공 시간을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목표로 잡고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목표 같은 건 세우지 않았고 그날 시간이 많이 찍혀 있으면 와 오늘 충실하게 살았다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시작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점점 이제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저도 시간을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했었어서 저는 순공 시간은 여름방학 때는 하루에 한 1시간 반? 솔직히 많이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인데 수능 가까이 가면은 이제 거의 12시간, 13시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하루에 8시간, 9시간 정도 가까이는 찍혔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형화된 패턴 같은 게 있는데 비문학은 그렇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 같은데 사실 비문학을 빨리 풀기 위해서는 지문을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 읽을 때 한 단락을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지리학에 대한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1단락은 지리학의 정의, 2단락은 지리학의 분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찾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이런 표지가 나올 때는 세모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에서 예외나 대조에 관한 내용을 묻는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글을 한 번 읽을 때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시로 오신 유빈이 형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문학이요? 이게 약간 학년에 따라서 제가 하는 대답이 항상 다르거든요. 일단 고3이라면 이미 늦었습니다. 열심히 많이 풀어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엄청나게 그냥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이거는 사람마다 모두 푸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위 분들한테 하나하나씩 각자 어떻게 푸는지 물어보고 그 방법을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해서 자신한테 가장 점수가 잘 맞고 자신한테 가장 시간이 빠르게 풀리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뭐 보기나 이런 걸로 대충 느낌을 본 다음에 지문을 충실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길게 끌어봤자 시간만 날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냥 빠르게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원래는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진짜 준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교내대회도 안 빠지고 나가고 막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고 동아리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리고 수시 원서를 썼다가 떨어져서 결국 정시로 오게 됐어요. 근데 입시가 다 끝나고 들었던 생각이 수시랑 정시를 너무 떼놓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주변에서도 수시와 정시를 떼어놓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 다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으면 본인이 약간 결연한 의지 같은 걸 다지셔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멘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건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라는 건데요.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본인도 거기에 파묻히면 의지도 약해지고 진짜 그 부정적인 얘기들이 현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본인이 최상의 결과를 낸 상황을 항상 상상을 하시면 조금 동기부여도 되고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고2 때 틀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정시로 트시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가시면 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거랑 주변이랑 이렇게 다를 때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때 이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멘탈 관리법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히 저 말하는 사람이 나보다 공부 잘하지 않았다.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도 저보다 대학 잘 오지 않아. 이 너무 학벌주의 같긴 한데 그냥 자신 이건 밖으로 드러내는 말이 아니고 자신만의 멘탈 관리를 위한 거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맞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그다음에 뭐 어차피 저 사람들 나보다 뭐 그거 하냐? 뭐 그런 생각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엔 고2가 아예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그 내신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신과 정시가 결이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내신을 준비함으로써 정시도 어느 일정 부분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고2 지금 촬영 기준으로 1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을 상황인데 아직 2학기를 봐보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정시로 튼다는 것 자체는 조금의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 이 질문을 쓴 분이라면 고2까지는 이제 내신을 중점적으로 하되 모의고사를 같이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제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고3에 올라가서 정시로 아예 전향을 해서 준비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두 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이 했었으니까 충분히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멘탈 관리는 항상 자신이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짱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또 과분하면 이제 저 같은 성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 일단 성격 좋죠?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원서를 쓸 때 학과를 정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학과랑 제가 원하는 학과가 많이 달랐어요. 근데도 저는 일단 제가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쓰는 걸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합격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자신이 좋아하거나 흥미가 없는 학과에 들어갔을 때 그때 겪는 그러한 어떠한 안 좋은 경험 그런 거를 경험할 바에는 저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꾸준히 네. 밀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그거에서 공부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물론 그거는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잘못되면은 그거는 당신 책임, 나의 책임. 맞아요. 그거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책임만 질 줄 알면은 상관없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